등이요. 그 헌법재판에서의 탄핵 심판의 특징을 좀 봐야 되는데요. 탄핵 심판은 일종의 징계 절차입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무슨 형사재판의 결과가 판결로 나와야지만 인정되는 그런 절차는 아닙니다. 네. 다만 징계 절차이어서 대통령을 파면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인데 파면도 어쨌든 나름대로 중대한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형사 절차에 준해서 판단을 하다 보니 나름 엄격한 어떤 판단을 하는 건데요. 적어도 형사소송에서 정호성 피고인이 자백하는 취지에서 말을 했다. 그 사실 자체는 충분히 그 공무상 비밀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이제 쭉 변호사님께서는 가급적 가능한 수준에서 이제 최순실 씨 비롯한 재판에 쭉 이제 방청을 하실 계획인데 직접 방청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 국민들이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이 좀 포인트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물론 이제 아직은 좀 준비 단계에 불과하지만 좀 예상하는 예측 관측 포인트랄까요? 이런 걸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단지 최순실이 얼마만큼 처벌될 거냐 이걸 보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에 대통령이 얼마만큼 개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탄핵 심판 사유에 얼마만큼 좋은 영향을 줄지 그 점을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제 초점을 맞출 부분이 증거물에서는 안종범의 노트나 소위 정호성의 녹음 파일 어제 참고로 재판부에서는 실질적 증거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실질적 증거 조사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그 자료를 법정에서 공개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자료를 직접 보여주고 그걸 본 상태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재판에서 공개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안종범의 수첩에 내용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정호성의 어떤 휴대전화 녹음 파일까지가 검증 과정에서 공개가 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떤 유력한 증거로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예컨대 현재는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되어 있습니다마는 뇌물죄 여부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전경련 관계자나 아니면 기업 관계자가 나오거나 어떤 뇌물의 어떤 단초가 될 만한 증인들이 어떤 내용을 증언을 해줄 때 그런 부분이 탄핵 심판에 많은 어떤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판에서는 뇌물죄 부분이 직접적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부분은 특검에서 추가적으로 밝혀서 이제 기소를 했을 때 형사재판 과정에서 좀 시시비비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판과 특검 그리고 탄핵 절차 이 삼각적인 어떤 삼각 동맹이라고 하긴 좀 우습고 삼각관계가 이제 상당히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요거에서 어떤 식으로 좀 수레바퀴가 이어져야 잘 톱니바퀴 물리듯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든 촛불을 이 제도권의 기관들이 어떻게 이걸 수용해내고 받아들일 거냐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퇴진을 외쳤는데도 말하자면 청와대 농성을 하고 있는 게 현황인데요. 이거를 합법적으로 풀 수 있는 길이 결국은 탄핵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는 정말 이렇게 압도적 다수로 가결을 해줬습니다. 이게 국민의 뜻에 의해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면은 이걸 다음 받아서 이제 하고 있는 기관이 헌법재판소이고요. 네.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이제 얼마만큼 제대로 잘 진행을 하냐 이게 이제 국민들의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 탄핵 심판에 도움이 되는 두 가지 축이 하나는 이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두 번째는 특검에서의 추가 수사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요한 제도적 결정을 현재의 어떤 법원의 역량에 의한 형사재판과 그리고 특검의 역량에 의한 어떤 수사에 의해서 보완 관계로서 충분히 이렇게 밑받침이 된다면은 현재 대통령 답변서를 보면은 이런저런 어떤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현명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 자체가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징계 처분적인 그런 그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좀 형사 재판 결과들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전에 미리 헌법재판소에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탄핵 결정을 미리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보시는 것인지요? 그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소추 답변서를 보면은 마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면서 형사 처벌이 확정이 되어야지만 탄핵소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순입니다. 형사재판 확정하려면은 구속기간 6개월에서 1심이 6개월이 걸리고요. 2심 3개월, 3심 3개월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그 1년 가까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 형사재판은 최순실에 대한 형사재판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답변은 모순적입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어야만 징계할 수 있다. 파면할 수 있다. 이 자체는 뭐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과도하게 확장한 형사재판에나 적용되는 원칙을 지금 징계 절차에 적용한 그런 주장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긴 하지만 그 결과나 그 과정이 속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처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불소추 특권 때문에 형사 재판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와 무관하게 탄핵 심판은 조속한 시일에 이루어질 수 있고 그것이 헌법 질서가 예정한 국정 공백을 가장 단시일에 메꿀 수 있는 체계적 해석이고 방법론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네. 한 가지 더 보충한다면은 현재 가장 그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수사 기록인데요. 적어도 지금 그 탄핵 심판에서 상당히 많은 사유가 공소장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공소장을 뒷받침하는 현재 검찰의 수사 기록, 그 수사 기록을 이미 그 최순실 측은 지난 화요일 날 다 받았고 뭐 신문 기사에 따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아마도 받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탄핵 심판 사건에서 정작 그 심판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 측은 그 수사 기록 전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뭐 800개가 넘는 자료, 2만 페이지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탄핵 소추를 하고 있는 국회 쪽에서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고 헌법재판소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게 모순적인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이 빨리 타개가 된다면은 그 수사 기록에 나와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그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들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록을 입수할 필요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도 이제 그 어떤 국민의 민의를 대변한 것으로 소추위원 그리고 이제 대리인단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록들이 필요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현재 검찰 또는 특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은 뭐 우리가 헌법상 예정하고 있는 삼권 분립에 해야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저도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검찰이 좀 미적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에 네.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기록은 송부할 수 없다. 네. 요 대목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검찰의 경우에는 현재 말하자면 자기 수사는 다 종료했거든요. 네. 그리고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는 의미가 네. 말하자면 재판이나 그 수사에 방해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거를 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궁극적으로 이게 장애가 되어서 그 사건의 어떤 그 탄핵 심판 사건의 신속함에 방해가 된다면은 저는 법 개정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즉 국회가 나서서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의 내용을 뭐 개정을 하거나 해서라도 적어도 이게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을 방해하는 목적이 아닌데 이 중차대한 탄핵 심판에서 현재 현출돼 있는 증거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뭐 나름의 또 입법 취지가 있을 텐데 우리가 또 탄핵 절차라는 것이 대통령만을 위한 탄핵 절차가 아니고 그렇게 본다면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같은 경우도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체계적 해석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와 검찰에서 좀 특단의
그 결정을 좀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맞겠고 필요하다면 국회가 다시 한번 좀 나서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저희가 오늘 파일럿 방송인데 너무 깊게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이제 청취율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깊이 있는 좀 이야기를 들으시고 싶어하는 시민들께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탄핵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는 것으로 할 텐데요. 저희가 탄핵 사유나 이런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또 다음 방송에 또 컨텐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기약하기로 하고 오늘은 우선 탄핵 심판의 절차나 향후 진행에 관해서 개관해주는 그런 좀 설명만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 싶습니다.